한글 간소화 파동. 한글을 간소화하라. 1954년에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글 간소화 파동이 있었던 한 해이다. 한글 간소화라니 무슨 말일까? 예전 구한말 성경 맞춤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으니 맞춤법을 지킬 필요 없이 그냥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글쎄, 쓰기는 쉬울지 몰라도 읽는 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풀어쓰기를 시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풀어쓰기를 시도한 사진이다. 헐, 아무리 서양 것이 좋다지만 한글마저 알파벳화하려는 건 여러모로 황당한 조치들이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주장했단 말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은 49년 10월부터 한글 간소화를 피력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간소화가 더 읽기 불편해. 이승만은 50년에도 일단 정부만이라도 시행하자고 말했지만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진행 중이던 53년 또다시 이승만은 간소화를 들고 나왔다. 정부 문서와 교과서부터 일단 한글을 간소화합시다. 이쯤 되면 끈질긴 요구였다. 왜 그리도 이승만은 한글 간소화에 집착했단 말인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승만은 1904년까지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었다. 미국 이민 시절 이승만의 사진이다. 때문에 그가 알던 한글은 구한말 성경 맞춤법 뿐이었으니 결국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민 전체가 바꿔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반발 대 밀어붙이기. 하지만 학계와 언론계에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임.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승만의 뜻대로 밀어붙였다. 각하의 어명이라는. 이에 항의하여 문교부 장관 최연배가 사임하고 문교부 장관마저 사임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면 다시 생각해볼 법도 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기어코 54년 3월 말 특별담화로 개정을 명령한다. 앞으로 3개월 내에 현행 맞춤법은 모두 다 폐지하고 구한말 쓰던 방식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온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바꾸라는 명령은 민족 문화에 위협을 주는 행정 조치임. 조병옥도 통렬히 비판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글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독선적인 처사이며 이는 무능하고 등신 같은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바르게 진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의 경우 후퇴하는 한글 문화라는 사설로 이렇게 밝혔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현명한 판단밖에 없다. 결국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승만은 스스로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안 와. 하지만 포기 의사를 밝히기까지 1년 반이나 걸렸다. 55년 9월 이승만의 담화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맞춤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했다.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발생한 중대한 변화는 국문 쓰는 법이 모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 한글 간소화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티격태격했다. 한글 간소화라니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러자 정부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수일 전 북한 괴뢰들이 방송할 때 사용한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부는 한글 맞춤법 논쟁까지 메카시즘 수법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메카시즘은 만병통치약과도 같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북한이 하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될 금기였다. 그래서 동무라는 말도 사라졌고 인민이라는 말도 사라졌지. 북한에서 하도 동무, 인민이라는 말을 애용하다 보니 그야말로 반공사상이 광적으로 팽배했던 시절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한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50년대 신문의 사진이다. 북한에서 우리보다 먼저 한글 전용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한쪽에서는 한글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간소하게 쓰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어려운 한자가 남용되고 있었으니 역사학자 김성칠의 회고다. 괴뢰 집단의 한글 전용에 대한 반동으로 거리 벽보마다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썼다. 옳은 것은 누가 하더라도 옳은 일이고 좋은 것은 누가 하더라도 좋은 것일 텐데 한글 전용을 이북이 먼저 실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남에서는 어려운 한자가 난무했던 것이다. 결국 50년대에 나타난 교육혁명의 열기를 정부는 보태주기는커녕 여러가지 파행적인 제도와 편협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었던 것이다.